우리나라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병으로 30세 이상 성인 기준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에 대한 인지율은 65% 정도이고 심지어 치료율은 60%밖에 되지 않는 병인데요. 예상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힘찬 건강입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개념도 없어서 한번 발병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병이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당뇨병의 특성상 병 자체만의 위험성뿐 아니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합병증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론 심근경색 및 뇌혈관 장애, 그리고 발에 생기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까지 있는데요. 당뇨병보다 위험한 게 당뇨 합병증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당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술과 담배,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합쳐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당뇨병과 가장 연관이 많아 보이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식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리차입니다. 요즘도 집에서 보리차를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생수나 정수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집집마다 보리차를 끓여 냉장고에 채워 넣고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수를 더 자주 마시게 되고 아무 때나 손쉽게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 보리차는 거의 잊고 지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20년 전 우리는 왜 보리차를 마셨을까요? 오염이 걱정이면 그냥 수돗물을 끓여서 마셔도 되고 다른 차 종류도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보리차를 썼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먼저 보리의 특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리는 살균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리의 분자 구조가 숯과 비슷하기에 수돗물과 함께 끓이면 중금속이나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보리가 싹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수돗물에 보리를 넣어 끓여 먹었던 거죠. 예전에는 보리의 살균 능력 때문에 보리차를 자주 마셨지만 요즘에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자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성분인데요.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의 혈당 조절 능력 때문입니다. 혈당은 주로 식사 후에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 베타글루칸은 당류가 체내에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의 또 하나의 효능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결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산하 북부지방 농작물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보리의 베타글루칸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참가자들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8에서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리차의 이런 효능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일 보리차를 한 잔씩 마셨고 그것이 여왕의 장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고 실제로 보리에는 엽산 성분이 들어있어 난임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다음으로 보리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탈리아어로 오르조가 보리라는 뜻이고 오르조라고 쓰여있는 이탈리아 차 제품이 한국에서 팔릴 정도로 유명해서 카페인이 걱정인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오르조를 마시기도 한다네요. 그렇다면 보리차를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티백 형태의 보리차도 괜찮지만 효능을 최대한 얻으려면 알곡 보리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끓이기 전에 한번 볶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리의 흡착 성질을 끌어올리려면 볶아야 한다고 합니다. 볶을 때 늘어나는 탄소 성분이 보리의 흡착률을 더 높여준다고 하네요. 보리를 볶은 후 끓는 물에 넣어서 10분간 뜸 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욱 진하게 우려주시면 보리의 구수한 맛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뜸 들이는 과정이 끝나면 그 즉시 신속하게 보리를 건져내야 해요. 앞서 보리가 나쁜 성분을 빨아들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분간 우려낸 보리는 나쁜 성분을 충분히 빨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건져내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깨끗한 보리차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보리차는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온에 오래 두었을 경우 쉬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보리차를 만들어서 드시기보단 하루 이틀 먹을 정도의 양만 끓여서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리차를 섭취 시 주의할 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보리차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6잔 정도이며 보리에는 이뇨작용도 없고 카페인 성분도 없어서 다른 차들에 비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데 보리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보리차를 마신 후 속쓰림 현상이 생긴다면 보리차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의 차가운 성질이 걱정이 되신다면 양파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양파 껍질은 보리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기에 함께 끓여서 드신다면 최고의 궁합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양파 알맹이보다 껍질에 비해 30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능으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도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대신 고소한 보리차 한 잔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당뇨 예방에 좋은 보리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힘차고 건강하시도록 노력하는 힘찬 건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